지금부터 대칭도 측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칭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측정 방법을 익히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칭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원이 두 개가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홈이 두 개가 파져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면에서는 이 작은 홈과 큰 홈의 중심이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을 지금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큰 홈의 밑부분, 이 부분이 데이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텀을 중심으로 이 홈의 이 가운데 부분까지 높이,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데이텀에서부터 이 작은 홈의 높이, 여기까지의 거리, 즉 A, B를 계산을 해서 A와 B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요거의 2배, 이렇게 해서 대칭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도면상에는 이 부분이 데이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큰 홈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이 부분을 정반위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반에는 이 부분이 지금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1차 데이텀이 되고 이 부분은 2차 데이텀이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1차 데이텀이 정반에 놓인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 정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기계적 정렬이 정반 윗면과 이 제품의 밑면에 의해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Z축, 그래서 이것은 1차원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을 텐데요. 이 치수선과 같은 선상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데이텀 A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치수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이 치수선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A라는 데이텀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데이텀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심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데이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면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 치수선의 연장선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데이텀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대칭도이기 때문에 대칭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될 텐데요. 1986년에 발표된 KSB 0425 규격에는 대칭도란 데이텀의 축직선 또는 데이텀 중심 평면에 관해서 서로 대칭이어야 할 형체의 대칭 위치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KSB
0425 1986년 규격입니다. 대칭이라는 의미는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축이나 평면의 중심이 두 개가 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여기에 있으면 이것이 대칭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대칭으로부터의 어긋남이고, 이 어긋난 양을 측정하는 것이 대칭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면은 이것이 대칭도 편차가 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편차인데, 그러면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은 오차가 생겨도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차라고 했습니다. ISO와 KS에서 대칭도 공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데이텀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텀, 이 외곽이죠. 이 중심으로부터 요 홈의 폭의 중심이 얼마나 틀어졌느냐, 데이텀 A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공차가 0.08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해서 요 홈폭의 대칭도는 0.08mm까지 허용을 한다, 그런 의미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데이텀이 A, B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요 홈폭의 중심이 데이텀 A고, 요 홈폭의 중심이 데이텀 B고, 여기가 되겠죠. 요 홈폭의 중심을 연결한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 슬롯 부분의 중심 위치가 일치해야 되는데 대칭도를 0.08mm까지 허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칭도 기호가 되겠죠.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데이텀입니다. 데이텀이고, 이 T만큼 떨어진 것이 대칭도 공차. 그리고 요 2분의 T라고 한 것은 이 중심선이 한쪽으로 얼만큼 치우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도 공차를 이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추출 중간 표면이라는 것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 추출 중간 표면은 데이텀 평면 A, 데이텀 평면,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는 데이텀 A와 B를 연결한 이 부분이 됩니다. 데이텀 평면 A 또는 AB에 대해서 대칭으로 배치되고, 여기서 대칭으로 배치된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대칭으로 배칭되고 0.08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행평면 사이에 들어있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데이텀 평면이고요. 데이텀 평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평면이 서로 대칭으로 배치된 두 개의 평행평면,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대칭으로 배치된 평행평면입니다. 근데 이 평행평면의 폭이 요 t가 되는 거죠. 이것이 0.08mm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요, 데이텀 평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똑같은 폭을 가진 이런 평면,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요 두 개의 평행평면 사이에 평행평면 사이에 측정하고자 하는 그 평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0.08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한쪽은 0.04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폭이 0.0.04보다 훨씬 더 적은 값이 됩니다. 반대죠. 왜냐하면 0.04가 여기인데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은 0.04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격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도 자체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데이텀이 있고 이게 공차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차역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개의 대칭으로 배치된 평행평면입니다. 만약에 측정 형상이 이 부분에 있었다. 그러면 이 평행평면이 점점점 좁혀 들어오면서 이 형상과 만나는 이 부분, 실제 중심의 차이는 요만큼 될 거고요. 높이 차가 요만큼이 되는데 평행평면이 양쪽에 있으니까 대칭도는 요 높이 차 곱하기 2, 즉 여기서 이만큼. 이것이 대칭도가 됩니다. 만약에 형체가 여기 있었다. 그럼 이 평행평면이 밖으로 더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서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높이 차가 되고 반대쪽에도 평행평면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만큼, 즉 높이 차 곱하기 2가 대칭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칭도를 이제 곧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할 텐데요. 지금 대칭도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칭도의 공차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배운 요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방금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데이텀이고 이 파란 부분이 측정 형체입니다. 이것이 일치하면 대칭도가 0이 되는 것인데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양쪽에 평면이 접근하면서 데이텀으로부터의 공차 영역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쪽에도 그 차이값만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대칭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차이값에 곱하기 2배를 하면 이것이 대칭도가 되는 것이죠. 이 대칭도를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데이텀으로부터 조립하고자 하는 부품의 중심이 요만큼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차이값이 되는데 이 부품을 뒤집어서 조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던 중심 위치가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대칭도를 가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하공차에서는 항상 공차역을 규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차역이라는 것은 톨러런스 존, 영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칭도도 이것이 대칭도가 아니고 이 범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진원도, 진직도, 뭐 이런 형상공차도 마찬가지고요. 자세공차, 위치공차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영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하공차에서는 방향성은 관계가 없이 어느 규정된 영역 안에 있으면 합격이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칭도 범위가 이렇고 이게 데이텀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공차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또는 공차를 벗어나면 불합격으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위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도 영역이 이렇게 데이텀이 있고 위치도 영역이 있는데 이 위치도 영역 안에 있으면 방향이 어느 쪽이 됐든 영역 안에 있으면 합격, 영역을 벗어나면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칭도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측정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1차원 높이 측정기와 디지털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텐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대칭도의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1차원 높이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칭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면 제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이렇게 단순하게 측정할 수 없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그 대칭도도 기본 원리는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원 측정기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칭도를 계산하는 것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대칭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하이트 게이지를 세팅합니다. (12mm) 게이지 블록에 0점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회전을 시켜서 인디케이터가 게이지 블록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세팅을 합니다. 지금 이 위치가 게이지 블록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럼 이때 높이 마이크로미터 딤블의 눈금이 밀리미터 단위가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눈금이 0.01mm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0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딤블의 눈금을 0점에 맞추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합니다. 먼저 우리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높이를 읽습니다. 바늘이 0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높이 마이크로미터에 블럭을 올려서 인디케이터가 제품의 측정 위치와
같은 위치가 되도록 바늘을 조정해 줍니다. 지금 위치가 됩니다. 위치가 되면 제품의 이 부분과 높이 마이크로미터의 이 부분이 같은 위치입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의 블록의 이 부분은 제품의 이 부분과 같은 위치가 되고, 이 부분의 치수는 18.893m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아랫단의 높이는 18.893mm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을 측정을 합니다.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올려서 제품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블록을 올리고 지침에 같은 위치를 세팅을 해줍니다. 이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위치가 되고요. 이때의 치수는 28.729가 됩니다. 그런데 바늘을 자세히 보면 729와 728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28.7285. 그래서 1 마이크로메타 최소 눈금을 눈짐작으로 12분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읽기 위해서 눈금선의 간격을 2mm 정도로 그어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이 18.893, 윗부분이 28.7285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윗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세팅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상향 측정을 위해서 게이지 블록 위에 블록을 하나 더 받쳐주고, 그다음에 바늘을 꺾어서 0점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높이 마이크로미터에 0점 세팅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밑에 부분, 게이지 블록의 밑부분과 이 게이지 블록의 밑부분이 같은 높이가 되는데, 그때가 12.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품을 측정합니다. 세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측정을 해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제품과 세팅을 해주고요. 이때 게이지의 측정값을 읽습니다. 49.494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위쪽을 측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게이지 블록을 내려서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되고요. 위치의 높이는 60.807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네 부분의 측정 값을 가지고 대칭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같은 방법으로 대칭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원점 잡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브 교정을 실시합니다. 프로브 교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바닥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닥에 원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점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0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미 세팅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위치,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다음에 네 번째 위치. 이렇게 네 군데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칭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대칭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차원 높이 측정기에서는 프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향 측정과 하향 측정을 위해서 촉침을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마찬가지로 상향 측정이냐 하향 측정이냐에 따라서 측정자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전원을 선택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정반이 이 공작물과 측정기의 공통 데이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위로 Z축이 됩니다. 축 정렬은 이 정반에 의해서 실시가 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원점을 어디에, 즉 이 데이텀의 기준점을 어디에 설정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바닥면, 공작물 데이텀인 이 바닥면에 기준점을 세팅을 해줍니다. 0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 0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즉 이 정반 윗면, 지금 0을 가리킨 그 부분이 데이텀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측정을 해줍니다. 18.89.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은 28.73. 28.73. 그래서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높이를 이 기준면으로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하향 측정을 했는데 이 위쪽은 상향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촉침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야 되는데 아까 이 바닥면에 0점을 세팅을 한 것은
촉침이 하향 측정을 하기 위한 그 자세에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촉침을 상향 측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점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게이지 블록의 아랫면을 측정을 해줍니다. 이 게이지 블록은 12mm 짜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0점 세팅 버튼을 눌러주고 위로 측정을 하면 0이 됩니다. 측정을 할 때 이 촉침이 0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게이지 블록 높이와 같은 12mm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윗면을 측정을 하면 이 윗면은 37.49mm가 나옵니다. 37.49mm인데 0점이 이 게이지 블록 12mm만큼 높은 위치에다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치수는 여기다 12mm를 더하면 49.49mm가 지금 이 턱에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측정을 하면 여기는 48.81 여기도 마찬가지로 12mm를 더해주면 50.81mm가 이 윗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칭도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지털 하이트 게이지 높이 마이크로미터 1차원 높이 측정기 세 가지로 측정을 해봤고요. 각각 A, B, C, D 값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 표와 같습니다. 대칭도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의 의미는 지금 이 데이텀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체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요 값입니다. 요거의 중심, 요것이 데이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중심, 요것이 측정 형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대칭도를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치도를 계산하는 것이 지금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다르다는 것은 위치도일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거리 TED가 있었고 대칭도에서는 TED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칭도에서의 TED는 0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칭도와 위치도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대칭도는 TED가 0인 특수한 경우의 위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ME Y14.5 2018년도 버전에서는 대칭도가 없어지고 이것이 위치도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동심도입니다. 동심도와 위치도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에 관한 위치도를 계산할 때 원이 있으면은 데이텀에서부터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TED라는 값이 예를 들면 뭐 10이다. 이렇게 TED가 주어졌습니다. 이 TED가 주어진 값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을 측정해서 위치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동심도는 다시 합니다. 그런데 동심도는 데이텀 원의 중심 위치로부터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원의 중심이 어긋난 양, 이것을 동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심도도 마찬가지로 TED가 0인 특수한 위치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도와 위치도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ASME Y14.5 2018년도 버전, 최근 버전이죠. 여기서는 동심도가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위치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측정한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대칭도를 계산해서 레포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